물리란 무엇인가? 물리는 크게 고전 물리와 현대 물리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죠. 시대적인 나눔 2조, 클래식 피직스, 모던 피직스. 쉬운 거긴 하지만 고전 물리와 현대 물리를 나누는 시기는 한 1900년 초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한 사실이 맞는지는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고, 고전 물리는 크게 그때 양대 산맥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역학 공부하면 항상 제일 먼저 거를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 포기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기학, 전기화학과 자기학이 합쳐진, 그 다음에 현대물리로 나뉘는 것은 뭐 여러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익숙한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이죠. 그 다음에 핵물리, 그 다음에 양자역학,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고전적이긴 하지만 현대물리 부분에도 많이 필요한 지식인 파동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미케닉스, 일렉트로, 마그네틱스 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우리 책이 이 순서대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근데 이 책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과학적 탐구 방법에 여러 가지 분류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탐구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인 사실에서, 이론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고, 귀납적인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하나의 이론을 성립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다면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추세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물리라는 학문도 보통 연역적인 방법을 많이 취하게 되는데, 이런 역학과 전자기나 상대성 원리와 핵물리 이런 것을 이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중심으로 이제 책이 구성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전에 얘기를 듣던 소리란 무엇이냐, 또 소리와 관련된 과학적 현상은 뭐가 있느냐라는 사례 중에서 소리에 연결된 것 중에서 스피커나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전자기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전자기 유도라든가 뭐 그런 걸 하죠. 전자기력이라든가. 그리고 때로는 파동에 대한, 소리는 파동의 일종이다, 종파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접근이 있다는데, 최근은 여기서 여기로 많이 넘어갔댔죠. 그러니까 소재 중심의 과학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더 쉽게 과학 현상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면 스티미니 하는 것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아트, 뮤직, 이런 것들, 매스매틱스겠네. 이런 것들이 결국 모두 과학과 관련돼 있다라는, 이 소재가 어떤 이론과 관련돼 있냐라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밤이 되어 헛소리를 많이 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런 어떤 물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이제 넘어가고, 계속 이런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뜬금없어 보이고 교과서에도 없기도 하지만, 물리는 물리량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리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들어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올드한 어떤 그런 접근이기도 하고, 물리에서 쓰는 측정 가능한 양이다. 최근에 쌤이 이제 읽은 책 중에서 김상욱 교수님이 지은 양자역학에 관련된 책인데,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했었는데, 이 측정이라는 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오명한 뜻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여하튼 물리를 공부하는 것들이 대부분 물리량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측정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교실이면 하나 대봐라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안타깝게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카메라 보서 하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 물리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힘 이렇게 제시를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좀 편하겠지. 힘을 측정하잖아요. 힘이 얼마인지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뭐 수능도 나오고 연습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막 여기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역학이라는 물리 분야에서 쓰는 측정 가능한 양 이런 물리량이 뭐가 있을까? 뭐 힘 에너지도 있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속력 속도 이런 게 아닌가? 속력 속도 되게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가속도도 배우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이런 거 다 들어봤을 건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아마 속력까지만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충격량, 운동량 이런 것도 있고 뭐 지금 이런 걸 다 공부하면 물리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 이런 데 또 얘기를 들어가 보면은 이 얘기를 아까 빠뜨렸는데 고전 물리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하는데 역학에서 가장 유명한 식이 역학 전자기학을 생각했을 때 역학이 조금 더 오래되었고 더 전통적이죠. 더 오래 연구했겠죠. 고전 물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사람? 네, 뉴턴입니다. 뉴턴. 그리고 현대 물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마치 이제 춘추전국 시대처럼 과학이 엄청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으로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유명한 과학자들이 있지만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람, 유명하다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여기 또 관련이 많이 깊은 아인슈타인이 되겠죠. 아인슈타인 하나의 돌. 그러면 고전 물리에서 가장 유명한 뉴턴 하면 또 생각나는 시 잘 알겠지만 F는 MA가 되겠죠. 어떤 물리쌤은 뭐 이것만 알면은 역학은 다 아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딱 하나 써놓고 계속 노는 쌤도 있다. 뭐 그래서 뭐 재물포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일화가 왜 나오냐면은 그만큼 뉴턴과 이 식은 이 세상을 바꿀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식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알면 된다. 농담이기도 하고 좀 오픈 얘기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여러 가지 뭐 광전효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장 그래도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진 식은 엄청나게 중요하긴 하죠. E는 mc 제곱이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것에 대해서 아마 교육과정이 다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고 선생님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소론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물리량 얘기하고 있었죠. 이 얘기를 왜냐하면은 이거랑 비슷하게 전자기 파트에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많이 다루는 얘기가 뭘까? 쌤 생각에는 그 중학교 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전기 할 때 오메 법칙이겠죠. 그럼 오메 법칙 하면 뭐예요? 이만큼 중요한 식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물리와 관련된 관계식인데 I는 R분의 A V잖아요. 그러면 그때 쟤는 측정 가능한 양 뭐가 있을까? I는 전류죠, 전류. 그 다음에 R은 저항이죠. 그 다음에 V는 여기서 속력 속도가 되겠지만 전압이 되겠죠. 조금 더 빨리 나가볼까요?
여기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고전적인 얘기까지 해보면 또 물리량을 파동단원에서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물리량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파동이 있을 때 어떤 반복된 위상이 계속 반복되죠. 이때 한 번 반복되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런 거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뭘 재죠? 파장. 그 다음에 뭐 진동수, 그 다음에 뭐 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나요? 뭐 일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역학이 가장 많이 생각나긴 하는데, 그렇죠. 조금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또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을 알 게 있어야 돼요. 물리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호라는 게 있어요. 기호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물리량을 간단히 표기한 것. 조금 가물가물해서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그리고 단위라는 게 또 있어요. 물리량을 이제 측정하면서 쓸 때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단위는 뭐냐면 물리량을 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쓰는 것. 이런 차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물리를 공부하는 학생이 이제 물리에 대한 이제 A to Z라고 생각했을 때 교과서에는 굳이 강조하진 않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힘에 대해서 해봅시다.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뭐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부터 힘이란 건 되게 중요한 물리적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힘이 무엇이냐,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겠죠. 뭐 어디서 왔을까? 힘이란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했을 거죠.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힘의 기호는 뭐냐 이럴 때 가끔 이제 헛소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뉴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뉴턴은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명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단위로 쓰는 그런 경우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전압 같은 경우도 볼트인데 이것도 사실은 사람 이름이죠. 전류 암페어도 사람 이름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호가 아니라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몇 뉴턴이냐 할 때 우리 한 사람, 두 사람, 한 명, 두 명, 뭐 1m, 2m, 한 걸음, 두 걸음 이런 것처럼 잴 때 표현하는 어떤 것들이죠. 힘의 기호는 뭐냐? 당연히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F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구분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힘의 기호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뉴턴이 아니고 F가 되고 힘을 간단히 표기하는 것이 힘의 기호가 되고 이때 이 F가 몇 뉴턴이냐 잴 때 쓰는 것이 이제 단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호하고 단위도 몇 가지 쭉 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니까 보통은 이제 기호는 이것을 영어로 표현했을 때 뭐 현재까지는 세계 공통어죠. 그것의 약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니까 E가 되겠죠. 에너지. 그리고 일 같은 경우는 기호가 일이 영어로 하면 work니까 work, W가 되겠죠. 속력, 속도 하면은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원래 보통 속력 하면은 많은 애들이 영어로 뭐라 하냐면 스피드잖아요. 근데 여기 안 썼는데 S라고 쓰진 않죠. 보통 뭐 중학교 때 다 배우겠지만 속력의 기호는 V가 되죠. V가 되는데 왜냐면은 거리가 우리 여기 안 나와 있는데 S가 되죠. 이것도 스트리트는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S가 됩니다. 뭐 쌤이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속도의 기호는 뭐가 되겠어요? 속도의 기호는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거는 또 재밌는 것이 똑같이 V가 되죠. 그리고 가속도는 속력 속도부터 얘기할까요? 이게 왜 V냐면은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velocity 이게 속도라는 뜻이죠. 주라기 공원 영화는 이제 여러분한테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요? 여러분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영화 얘기를 할 때 보면 어떨 때는 태어나기 전에 영화인 경우가 있던데 거기에 그 공룡 중에 벨로시랩터라는 공룡이 있어요.
이 접도가 보통 같은 오원을 가지는 게 많으니까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죠. 여하튼 그런 이런 이유로 속력 속도는 이제 V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가속도는 A를 쓰죠. 다 알겠지만 accelerate가 가속시키다고. 이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니까 일본식 발음이 되게 많잖아요. 영어 중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동차의 가속 페달, 악셀레다라고 그러죠. accelerator인데 우리 또 일본 친구들이 발음이 좀 짜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죠. 좀 웃기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좀 싱거운 얘기 해석하지만 재미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충격량, 인펄전이라 합니까? I고 운동량은 이것도 조금 나름 재밌다고 재밌을 수도 있는데 아침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목이 잠기네요. 운동량은 원래는 이제 영어로 하면 모멘텀이 될까요? 근데 이거는 M을 쓰지 않죠. 뭐 눈치챈 사람 채겠지만 M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더 대표적인 물리량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기호가 M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잘 알겠지만 질량이 있죠. 질량. 운동량보다는 질량이 더 선행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운동량은 뭐 다 아는 사람 알겠지만 P가 됩니다. 아마 M에 밀려서 얘가 P를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는 경우인데 전압은 단위가 볼트잖아요. 아까 단위랑 기호는 또 다르다고 했죠. 근데 얘는 기호도 볼트다. 그렇죠. 뭐 지금 두 수업씩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수업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재밌을 것 같네요. 왜냐면은 여러분 전압은 기호도 볼트고 단위도 볼트다. 무슨 차이가 있나? 물론 이제 쓸 때 문맥에 따라서 이거는 기호를 얘기하고 이거는 단위를 얘기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밌는 법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호는 알파벳만 읽고 단위는 그거를 본디만 다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의 기호는 볼트가 아니라 V가 되고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가 되는 거죠. 차이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 꺽쇠로 많이 표시해 주는데 힘 같은 걸 다시 돌아오면은 힘의 기호는 F지 force라고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힘의 기호는 F라고 읽고 얘는 단위 기호 같은 경우는 알파벳 하나만 읽고 힘의 단위는 N이 아니라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그렇죠. 그런 또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좀 해볼까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전류의 기호는 단위는 암페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류의 기호는 전류를 영어로 하면 갑자기 뭐 영어 공부가 되기도 하는데 뭐 한 사람은 다 알겠죠. 영어는 여러분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커런트가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흐름이니까 근데 I를 쓰죠. 근데 커런트도 눈치 까는 사람 알겠지만 C를 쓰면 굉장히 유명한 물리량이 하나 있죠. 뭐 말을 했으니까 뭐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C를 쓰는 기호를 C를 쓰는 물리량 광속이 돼요. 광속. 광속은 이 현대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저항 나와 있네요. 저항의 단위가 좀 웃기죠. 얘는 영어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죠. 옴이죠. 옴의 법칙할 때. 그리고 기호는 리지스턴스니까 R을 쓰게 됩니다. 운동량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얘도 조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얘하고 얘의 차이점을 봤을 때 얘랑 얘를 볼까요?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게 될 건데 아주 사소한 차이로 얘는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를 써요. 왜냐하면은 대문자 P는 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별 구별 안 가겠지만은 또 다른 물리량을 의미하거든요. 뭐 잘 알겠지만 일률이 되죠. 일률. 또 배우게 됩니다. 좀 더 할까요? 파장은 람다, 진동수는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F, 주기는 타임인데 타임이 아니지 T죠. T인데 대문자 T를 써요. 그것도 왜 대문자 T를 쓰냐? 소문자 T가 있기 때문이죠. 소문자 T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리량 중 하나 시간이 됩니다. 시간.
요것도 좀 얘기할 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물리량이 이모저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람다잖아요, 람다. 람다인데 다른 것들은 영어인데 얘는 또 그리스어죠. 여러분 특수 문자에 들어가 있는 이게 영어로 해당되면 L이 되죠. L. 왜냐하면 왜 L 쓰겠어요? 그냥 L 쓰면 뭐 수학적 기호에서 나오는데 랭스가 되니까 길이가 되죠. 파장이라는 게 이 파동이란 어떤 영역에서 잴 수 있는 특별한 길이기 때문에 길이긴 길이기 때문에 L을 쓰면서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람다라는 그리스어를 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빠른 속도로 계속 거리 단위를 한번 써볼까요? 거리의 단위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터죠. 네. 이렇게 거꾸로. 에너지의 단위는 뭐예요? 이것도 보통 아닌 경우도 있지만 사람 이름 중에 하나죠. 과학자 줄이 됩니다. 여기 있는 1 얘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얘도 줄이죠. 이때 좀 이상한 눈치 또 챈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속력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죠. 얘는 혼자만 있는 그런 한 개의 단어로 표현하는 단위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연락 빠르다 이런 게 쓰려나? 조금 못하겠고 얘도 미터 퍼 세크죠.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거 알 수 있는 게 저만 재밌나요? 단위가 기호는 어쨌든 다 서로 중복을 피하잖아요. 그죠?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거의 다 그래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겹치지 않아요. 근데 단위는 아주 잘 겹치는 경우가 보이죠. 비슷한 경우도 보입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리고 그런 게 왜 그럴까?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이런 관계도 보면은 어떤 물리의 어떤 맥락을 알 수가 있는데 일과 에너지는 다른 물리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호로 구분하는데 단위는 같다. 다른 개념이지만 서로 가역적인 거죠.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일 에너지 정리 이런 걸로 나옵니다.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의미가 있는데 속력과 속도는 기호도 같고 그 단위도 같다.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두서없는 물리수어. 이렇게 딱 가렸을 때 우리는 속력, 속도 이렇게 얘기하고 말로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외국 학회 같은데 물리학자들이 뭐 인도 사람도 오고 미국 사람도 오고 뭐 프랑스 사람도 오고 독일 사람도 오고 뭐 그렇다 칩시다.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말하면 각자의 언어로 물론 영어를 많이 쓰겠지만 발표를 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력, 속도로 하겠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알아듣겠죠. 그래서 기호를 쓸 겁니다.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는 뭐 상황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가려버리면 얘랑 아니 똑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많이 달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뭐 다 아는 사람은 알겠죠.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합시다. 다른 것도 단위를 쭉쭉 달아볼까요? 옴이고 볼트고 일률은 줄 퍼세크입니다. 이거를 와트라고 하죠. 재밌는 건 얘는 워크인데 얘는 와트예요. 기호니까 얘는 W, 얘는 와트. W는 1이고 1의 기호, 와트는 일률의 단위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운동량 뭐 파장 미터 진동수는 헤르츠인데 헤르츠도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헤르츠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초당 횟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기는 시간과 같은 개념인데 얘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 반복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 개념이에요. 그럼 얘도 세크고 얘도 세크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물리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물리량은 물리에서 쓰는 측정 가능한 양이고 우리가 물리량을 다 배우고 측정해보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물리를 하는 행위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랑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개념을 대표하는 기호가 있고 기호는 이렇게 쓰고 단위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거를 물리량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배운 사람, 이미 뭐 선행한 사람은 뭐 기계처럼 탁 배우겠지만 일단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아까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얘랑 얘는 기호가 같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동그라미 친 것과 동그라미 치지 않는 것. 일단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아니고 얘는 이렇습니다.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뭐 대충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이게 교과서에 나오진 않고 아마 이 개념이 투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겠지만, 동그라미 치지 요걸 제외하고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것들은 나머지 어떻게 다르냐, 동그라미를 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 스칼라량입니다. 스칼라량. 물리량 중에서. 그리고 동그라미를 치는 것은 벡터량이 됩니다. 벡터량. 수학할 때 벡터, 기하 벡터 배우죠. 수학은 굉장히 훌륭한 학문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수학하는 사람이 물리하는 사람보다 뭐 성적이 더 높기도 하는 경우도 뭐 비일비재하지만 약간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물리하는 사람들은 수학은 물리의 도구 학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여담으로 알아두고. 여하튼 이 벡터라는 개념이 여기 또 필요하죠. 여러분 알겠지만은 스칼라량은 어떤 거냐면은 크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벡터량 같은 건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필요한 물리량입니다. 그럼 방향이 있다 이런 뜻에서 이런 벡터량을 표현하는 이런 물리량의 기호에는 보통은 얘는 방향이 필요한 물리량이다 해서 화살표를 붙여주죠. 여긴 붙이면 안 되지. 이렇게. 얘는 다 원래는 방향을 품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시간 같은 경우는 방향이 없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면은 시간도 방향이 있을 수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시간은 계속 앞으로 가기만 하니까 뒤로는 방향이 없죠. 쓸데없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길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힘 얘기를 제일 먼저 했는데 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향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훌륭한 타자가 되려면, 야구 선수 중에서 타자도 있고 투수도 있지만 훌륭한 타자가 되려면은 좋은 힘을 가해야 되죠. 야구가 공에. 얼마 전에 이치로가 은퇴했나? 뭐 굉장히 훌륭한 기록을 달성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타격 연습을 많이 하기 위해서 좋은 타자가 되려면은 무조건 크기가 큰 힘을 가졌다고 해서 장타자나 훌륭한 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굉장히 이 좋은 힘을 구사하기 위해서 크기와 함께 방향이 필요한데, 여러분 뭐 중학교 때 아마 배운 것 같은데 힘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 사실 약간 사족이긴 한데 작용점 해가지고 이건 힘이 벡터가 시작하는 지점인데 크기, 방향, 작용점이죠. 투수가 공을 슉 던졌을 때 타자가 치잖아요. 그러면은 세게 친다고 무조건 좋은 힘으로 큰 장타를 날리느냐? 아니라는 거죠. 힘만 냅다 하면은 헛스윙 될 수 있잖아요. 아주 힘센 삼진 아웃. 바보죠. 그렇기 때문에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용점이라는 게 중요하죠. 어디에 힘을 정확하게 작용하느냐. 공을 잘 맞췄어요. 그리고 힘도 굉장히 세. 엄청 커. 보통 화살표로 많이 표시하는데, 근데 이 타자는 방향이 굉장히 꾸졌어. 칠 때마다 바닥으로 꽂는 거죠. 에잇?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떼굴떼굴 굴러가겠죠. 아주 힘차게. 그러면 전부 다 뭡니까? 땅볼이죠. 다 죽습니다. 작용점이 실패하면 헛스윙이 되는 거고,
힘이 세더라도 방향이 꾸지면 이 사람은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힘에 계속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힘이란 것은 크기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물리량은 방향이 중요하다. 작용점은 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벡터량입니다. 가속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속력 속도도 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가리면은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화살표가 없고, 속도는 화살표 붙여줘서 이렇게 봤을 때 손가락 조심해야 되네. 이렇게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얘는 속력이 되고 얘는 속도가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은 다른 것하고 달리 얘는 진짜 요 차이만 있잖아요. 실제로 물리적인 개념이 속력과 속도는 궁극적으로 가면은 방향이 있고 없고 차이 외에는 나머지는 일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 기호 하나로 보여준다는 거죠. 잘 생각하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별로 신경 안 쓰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화살표 붙여서 속력, 속도를 구별한다. 그리고 기호의 알파벳이 같다는 것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비슷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다음 단계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근데 여기 안에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중요한 물리량은 뭘까? 그럼 이제 여기 칠판이면 이게 선생님이 이제 지울 건데 못 지우니까 두 개만 골라보자. 또는 세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쫙쫙 없습니다. 없애고 별표를 쳐봅시다.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거죠. 잘 지우겠는데?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가끔 이제 교실에서 물어보면, 왜냐면 아까도 계속 힘을 강조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고 오래된 어떤 고민했던 물리량이기도 해요. 근데 에너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속력, 속도 많이 배우죠. 하지만 이제 쌤은 결론부터 합시다. 시간. 그 다음에 거리량이 좀 무게가 떨어지긴 한데, 그리고 질량. 그러니까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 시간, 거리, 질량. 나머지는 지우고. 나머지 중요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배우자라는 거죠. 물리에서 이걸 먼저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얘기부터 한다라는 거죠. 사실 크게 배울 건 없어요. 근데 이 얘기부터 들어가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힘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힘 F는 ma죠. 근데 이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럼 질량 여기 있네. 가속도는 뭐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V분의 T가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가속도는 이것들의 조합이고, 이것은 또 힘은 또 이것들의 조합이에요. 결국 베이스로 가다 보면 시간, 거리, 질량 이런 것들이 남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때 이제 과학이란 무엇인가, 물리란 무엇인가 할 때 어떤 변화를 다루는 경우를 생각해 봤잖아요. 과학적인 이벤트가 있어요. 그때 맨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떨어진다. 이런 것도 일종의 과학적인 아주 굉장히 보링하지만 중요한 이벤트가 되죠. 그때 먼저 전제로 깔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이유 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게 붙을 수가 있잖아요. 포스터. 이렇게 예쁜 아이유가 있다. 갑자기 아이유를 얘기했을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콘서트를 한다, 나온다, 누가 그때 꼭 있어야 되는 정보가 뭐가 있어요? 일시, 그러니까 때죠, 때.
그 다음에 장소, 곳이죠. 언제 어디서 하느냐, 그래야 볼 수 있죠. 내가 팬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냐. 여기서 이게 물리적 이벤트라면, 역학이라면 더더욱이 이 누가는 질량이 되겠죠. 어떤 물리적 소재가 언제 어디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먼저 다루는 거죠. 이 언제에 해당되는 게 뭐냐, 시간이라는 물리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해당되는 게 뭐냐, 이제 공간이라는, 시간과 공간, 이런 시공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소설 같은 데서도 들어보고. 이때 얘기하는 물리량이 뭐다? 타임인 t고, 공간은 이제 스페이스가 되니까 그래서 했을까. 그때 이제 거리인데, 거리. 근데 이걸 조금 포괄적인 개념으로 공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부터 들어가는 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리량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죠. 이거 선생님 표 약간 물리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신의 영역이다. 공간은 인간의 영역이다. 물론 고전 물리 개념에서.